한 개를 더 봅시다. 원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기준선으로 하고 이 원 둘레를 10등분했다고 한번 쳐봐. 그러면 여기까지 갔을 때가 5개 쪼개지고 또 반대편에 5개가 쪼개지겠죠. 10등분을 했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P1부터 시작할까 그러면? P0부터 하자. 그래서 요각 하나를 세타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쓸 수는 있죠. 360도 2파이를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그죠? 20분의 파이. 2파이를 10개로 나눴으니까 5분의 파이. 이렇게. 그렇게 돼 있을 때 요각은 2세타가 되겠죠. 사인 3세타 그러면 3세타, 4세타, 5세타, 6세타, 7세타, 8세타, 9세타, 10세타까지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아까 그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생각해 보면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값이 요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가 몇 세타예요? 6세타죠. 그럼 사인 6세타를 요 중간에 있는 사인 6세타를 계산해 본다고 하면 여기서 x축에서 수선을 내려두었을 때 요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니까 사인 세타 개념인데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결국 사인 6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동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6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될 거라고. 그럼 사인 2세타와 동경이 일직선 반대 방향에 있는 얘가 사인 7세타? 맞죠? 그게 얘는 양, 얘는 음의 값을 가질 테니까 사인 2세타 더하기 사인 7세타 얘가 또 더해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세타하고 8세타가 일직선 반대 방향 동경이니까 생각해보면 이제 2, 4분면이면 사인 양이야 음이야? 양이지? 4, 4분면이면 음이니까 그죠?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인 4세타와 9세타 사인 9세타까지 더한 것도 0입니다. 이때 사인 5세타의 값은 눈으로 보여요? 5세타가 얼마냐? 180도. 얼마죠? 사인 180도. 0? 확실해? 그럼 사인 10세타는 360도. 0이죠? 결론.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지. 자, 이걸 그러면 니네가 코사인으로 한번 생각해봐.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일직선 반대 방향 동경 위치에 해당되는 게 그 x축과 이루는 각도로 생각하면 세타이면 여기도 세타가 되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는 1사분면 동경이고 여기는 3사분면 동경이니까 코사인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더하면 제로가 되겠죠. 요 동경을 생각해도 마찬가지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을 가진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2사분면은 음인데 4사분면은 양이니까 또 반대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은 서로 마주보는 일직선 반대 방향 동경이 그 부호가 서로 반대로 된다고 항상. 그러니까 코사인도 이만큼을 다 더하게 되면 여기 코사인 5세타는 마이너스 1, 코사인 10세타는 1이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또 0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합에 해당되는 값은 역시 0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을 내가 노란색으로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라서 이 마주보고 있는 쪽이 전부 다 반대 부호가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을 내가 빨간 걸로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서 마주보는 쪽이 서로 반대 부호가 돼서 이것도 제로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값은 이제 안 봐도 제로.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이제 써놓고 나면 이제 유형 10번에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그냥 될 거예요. 714번을 눈으로 보고 해결할 수 있어요? 714번? 사인 10도랑 사인 제곱 10도랑 사인 제곱 80도에서 그게 합쳐서 90도가 된다면 사인 제곱 80도가 코사인 제곱 10도와 똑같겠죠. 그러니까 10이랑 80 더해서 1, 20이랑 70 더해서 1, 30이랑 60 더해서 1, 40이랑 50 더해서 1. 그러면 네 쌍에다가 사인 제곱 90도 자체가 1. 그래서 총 5가 된다. 쓸 수 있죠. 충분합니다. 715번은 아까 써준 거 그대로. 탄젠트는 이렇게. 자, 그리고 716번은 집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람. 자, 이제 도형 활용 문제 하나를 더 보여주겠습니다. 자, 도형 활용 문제는 두 개의 그림을 잘 보세요. 다현이는 저기 중학교 때 도형 문제 같은 거 푸는 거 재밌어 했니? 도형 별로 안 좋아했어요? 소희는 어때? 그냥? 그래서 도형 좀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도형 파트를 조금 싫어하는 게 있는데 도형을 공부할 때는 앞으로 무조건 다 얘기할 때 정의하고 성질 기억하기 뭐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공부해. 일단 도형 활용 문제는 지금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원이 하나 있을 때 이게 지름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이 원주상의 어떤 점을 연결을 했을 때 말이 없어도 여기가 90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생긴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이미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파이라는 관계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타 대신에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이렇게 고쳐서도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자, 두 번째도 중학교 때 배운 거. 원이 있을 때 이 안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면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180도가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기본적인 내용. 이 두 가지 전제는 어떤 문제를 풀든 항상 가지고 가서 물론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베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고쳐서 각을 한 문자로 표시하면서 풀겠죠. 마찬가지. 자, 요게 이제 기억해야 될 도형 성질이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뭘로 해볼까? 얘 문제나 되네. 서윤이가 한 문제 골라줄려? 717번부터 720번까지 4개가 있는데요. 하나만 골라주면 돼요.
719번으로 그냥 해봅시다. 자, 지금 반지름 일자리 원점 중심에 반지름 일자리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자, 여기서 각 POA가 알파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가 5이고 이 점이 P가 되는 거지. 그 다음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여기를 A라고 둔 것 같아. 그랬을 때 여기가 알파라고 얘기를 해줬고 OPA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니까 역시 아까처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지. 어쨌든 이 상황인 거고 이렇게 줬을 때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 요 놈이 4가 됩니다. 그러면 OA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말했듯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이미 2분의 파이라는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알파와 베타 알파에서 이 문자를 두 개를 놓고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즉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라고 고쳐 쓰게 되면 요 문제 중에 들어있는 사인 제곱 베타라는 놈이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 배운 대로 여기가 2분의 파이 곱하기 1 홀수 바꿔 안 바꿔? 바꿔. 그럼 코사인으로 바꿔줄 것이고 알파 음이든 양이든 관계가 없는 건 제곱했기 때문에 따라서 사인 제곱에 해당되는 요 사인 제곱 베타를 이렇게 고친 다음에 고치면 바꿔서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요 놈이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탄젠트 제곱 알파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인 거죠? 그럼 이항하게 되면 탄젠트 제곱 알파가 3이 되므로 탄젠트 알파의 값은 루트 3이나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텐데 지금 일사분면 쪽에 있으니까 알파 예각이니까 루트 3이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탄젠트 알파가 루트 3이라는 건 또 알파가 사실은 3분의 파이만큼 되는 각도라는 것도 특수각이니까 찾아진 거고 따라서 5의 길이는 여기가 1이니까요. 여기가 3분의 파이므로 우리 옛날에 했었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세타면 요 길이는 얼마? A 코사인 세타로 표시된다. 기억나죠? 따라서 5의 길이는 1 코사인 알파 이만큼이 되어서 코사인 3분의 파이로 이렇게 딱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각에 대한 변환을 이용해서 하는 문제 중에 하나 예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래프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이제 주된 주제로 할 수 있는 이제 한 가지 챕터가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가 활용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활용 부분 중에 전체를 다 하기 힘들 것 같고 최대 최소 문제 정도까지 먼저 진행하고 목요일 날 방정식 부등식 쪽을 풀고요. 그게 하고 나면 그러니까 딱 12월까지 공부하고 나면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번 주까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화요일, 수요일이 휴일이에요. 학원 방학. 그래서 화요일 수업은 없을 거고 목요일 날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시험 문제 전체에 대한 조금 모의고사 문제 유형을 포함해서 약간 심화 수업을 전체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문제 수는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너네가 이제 실제로 한번 이제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해결해서 어느 정도 심화 수업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시간에 이제는 중간고사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여태까지 계속 애들 봤던 시험 문제 중에 어느 한 학교를 잡을게요. 그냥 어느 학교가 있으면 뭐 얘기해도 좋은데 그냥 내가 어느 학교인지는 처음에는 공개 안 하고 그냥 중간 시험 보겠습니다. 21문제 정도 많으면 22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50분 써볼게.
그래서 한번 보고 지금 내가 배운 내용이 대부분 그래도 시험 문제에서 이 정도 해결되겠구나 판단 좀 해보시고 그 중에 또 한두 문제는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같이 오답 정리하고.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래프 자체와 각 변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먼저 하는 걸로 하고, 요걸 근거로 이제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나갈 건데 오늘은 최대 최소 위주로 해볼게요. 어렵진 않아. 자, 일단 유형 12, 유형 13 두 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유형 12의 721번 문제가 y는 마이너스의 코사인 x 빼기 2 플러스 k 요런 게 있고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어가지고 요 최대랑 최소를 더했더니 0이 된답니다. 그럼 k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된 거죠. 자, 푸는 방법은 뭐 한 가지는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11, 12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 얘기를 하자면 사인, 코사인에 대한 함수들은 대부분 최대 최소 구할 때 치환이라는 방법을 써요. 여기 같으면 코사인 x를 치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뭐 치환 얘기해서 한 적 있지만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문자가 죽으면 범위를 남긴다 했던 그 사실입니다. 그럼 코사인 x라는 그림을 t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y처럼 생각하면 돼요. 여기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x는 전범위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코사인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때 t 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문자가 이제 x가 없고 t로 쓸 거니까. 그럼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최대 최소, 코사인 x의 최대 최소 사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끝이야. 따라서 결국은 y는 마이너스 t-2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걸 쓰는 거고 단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너네가 이 그림 그릴 수 있냐? 원래 절대값 t 그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절대값 t-1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게 0이라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t-2라는 건 요거를 뒤집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 그림을 k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쨌든 요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출발이 요 그림으로부터 출발해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범위가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라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라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이런 그림일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요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k가 양수라면 위로 올린 거고 k가 음수라면 아래로 내린 거지. 그런데 최대 최소 여기가 최소 쪽이고 여기 자리가 최대 쪽인데 최대랑 최소를 더해서 0이 된다면 이 그림이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아래로 이동한 건 아니겠죠? 둘 다 음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거야. 위로 올라가서 최대 최소 합이 제로가 되려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k가 얼마면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여기의 값과 여기가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인 y 값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쓸게요. 최대값부터 쓰십시다. 뭐 이 빨간 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최대값을 먼저 쓰면 t 대신에 1 대입한 거야. t 대신 1 대입하니까 최대값은 1 대입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대입됐을 때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두 개의 값을 더했을 때 즉 최대값하고 최소값 더했을 때 보면 요만큼의 값이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되면 결국 요게 0이 나올 때 k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요게 이제 정석으로 식으로 푼 거고 또는 이런 사람도 있어. 여기가 얼마인지 그냥 구해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k 움직이지 말고 요걸로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3자리죠? 여기는 얼마고?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게 위로 k만큼 평행 이동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위치가 절대값은 똑같고 반대고까지 가야 되니까요. 몇 칸 올라가면 되겠냐 이 얘기야. 2칸 올라가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플러스 1이 되니까 최대치수 0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냥 보고 뭐 2칸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답인 거죠. 근데 이제 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하자 이거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치환의 개념이 항상 최대치수 문제에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 자, 그래서 721번 같은 거는 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724번도 하나 해볼게요. 자, 724번은 y는 sin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2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 그럼 요것도 치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sin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t의 범위는 x가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최대와 최소에 해당되는 요 범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어떻게 써진 거랑 똑같으냐면 y는 t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t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공통수학 하에서 이 2죠.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유리함수 그래프를 활용하세요. 이 얘기지. 요거 그러면 어떻게 고쳐볼까요? t 플러스 3분의 모양 숫자는 얼마가 되죠? 여기 모양에 해당되는 숫자 5가 돼야 되죠. 그 다음 y 정근선 쪽 숫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정근선 위치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게 모양이 양수니까 1사국면, 3사국면 쪽이긴 한데 그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면 오른쪽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오른쪽 그림만 그리면 되는데 이쪽은 그림 뭐 그냥 개형만 그려도 되는데 그냥 그래프를 그린다는 입장에서 조금만 자세히 그리면 t가 여기 t축이에요. t가 0일 때 생각해보면 3분의 2를 지나가지? 그러니까 0,3분의 2니까 위로 지나가는 이런 그림이에요. 요게 이제 오른쪽 그림이고 그 중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 1 집어넣으면 양이네요.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요 그림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정이 여기 정해졌으니까. 자, 그럼 뭐 최대 최소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없죠.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5 빼기 1이니까 2분의 3. 그 다음 최대 구해줬고 최소는 1 대입했을 때 1 대입하면 4분의 5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대문자 m 소문자 최대 최소 더하면 4분의 6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돼서 끝나는 거죠. 잠깐만 4분의 m 양수인데 나 왜 마이너스를 썼지? 4분의 5 빼기 1인데 그러면 4분의 7 여기까지 쓰는 게 답이고 어쨌든 치환의 문제를 보시고 이게 만약에 탄젠트로 주어지는 경우는 범위가 보통 주어져야 돼요. 왜? 탄젠트는 제한 범위가 없으면 이 t의 범위가 무한대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실수 범위 전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0부터 4분의 파이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럼 t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잘라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문제들은 뭐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다음 유형 14. 요거는 이제 제곱식이 포함되어 있을 때의 최대 최소. 치환해서 2차 함수로 정리를 해보자. 단 제한 범위가 생기는 2차 함수야. 그러면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728번 y는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 사인 x 그 다음 플러스 1 요 놈이 x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단 x 자체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자, 여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이건 얼마가 되는 게 맞지? 1. 즉 여기에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으면 불편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걸 하나의 삼각함수꼴로 바꾸고 싶은데 얘를 이용해서 바꾸는 게 이제 주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얘를 사인으로 고치는 게 편하냐 얘를 코사인으로 고치는 게 편하냐 이 얘기죠. 그냥 기준은 제곱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고쳐서 하나의 삼각함수꼴로 나타내겠다. 이게 핵심. 이거를 만약 코사인으로 고치려면 루트 막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요 얘기만 진행해주면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2 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되므로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2 사인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니까 이 사인 x라고 하는 놈의 범위, 물론 사인 x를 t로 치환했다고 생각하는 게 또 얘기가 되는 거야. 사인 x를 t로 치환했다고 생각하면 사인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가면 우리가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미 한 주기만큼의 폭이죠. 따라서 이 최대 최소값인 1과 마이너스 1 사이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럼 사실 이제 이 내용이 다시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2 t의 범위가 이 상황에서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다. 그러면 우리 이차함수 배운 대로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대칭축은 얼마가 되죠? 다현아? 이 함수의 대칭축 헷갈려요? 혹시? 이미 이제 이차함수 들어갔을 텐데 아직 안 들어갔냐? 이 형태에서 그냥 이거 완전 제곱수 고치는 거지 안 하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이 대칭축 위치죠. 그럼 얼마가 되고요? 익숙해져야 돼. 그냥 난 이제 완전 제곱식 고치는 그런 이제 함수는 없어. 1인 자리죠. 자,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고 여기 대칭축의 위치가 1인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여기서부터 요 그림을 보고 얘기해달라. 여기는 필요 없죠. 필요 없어. 그럼 최소값 위치라는 건 t가 얼마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조심할 거, 문제는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x가 a일 때 최소값 b. 이때 이 최소값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a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없는 게 얘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생긴 거고 여기는 x가 a일 때니까 이 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즉 t가 마이너스 1일 때인 거예요. 그럼 x로는 얼마가 될 때인가요? 이 자리니까 여기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리인 거 보여? 다시요. 이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사인 x 그림을 그린 거란 말이야. 이걸 t로 치환해서 풀었는데 여기서 구한 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맞아. 근데 여기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원하는 건 x가 얼마일 때 이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이라고 써봐. 아까 치환한 대로 가는 거야. 그럼 사인이 마이너스 1 나올 때 이런 얘기야. 그럼 이 그림 보시라고. 사인이 마이너스 1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고. 여기죠. 여기 x 값은 여기죠. 마이너스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개 곱해버리면 2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요 문제는 여러분이 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731번으로 도전합니다. 731번으로 문제 풀이를 해봐봐.